Parasite of Bong Joon-ho. 안녕하세요. 신과 함께입니다. 단 7편의 영화로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른 감독 봉준호. 그 이름 자체가 장르가 되어버린 영화 감독 봉준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봉준호는 1969년 9월 14일 대구에서 비교적 유복한 가정의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다. 봉준호의 어린 시절은 예술가 출신의 부모님 때문에 특히 미술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별히 아버지 봉상규는 영남대 미대 교수 출신으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무대 미술 감독으로 일했던 분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 봉준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이였다. 사실 이것은 훗날 영화 감독이 되어서 직접 콘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시절 어린 아이를 극장에 데려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여주는 부모님은 흔치 않았다. 봉준호는 어린 나이부터 여러 영화들을 보면서 그리고 좋은 그림들을 보며 그리면서 남다른 예술성이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된 봉준호는 항상 외톨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혼자 책 읽고 영화 보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책과 영화에 빠져들어갔다. 봉준호는 이미 영어로 된 원서와 외국 영화 잡지 그리고 미군 방송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고3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미대에 가는 것을 추천하지만 어린 봉준호는 이미 마음속에 영화 감독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그는 꼭 훌륭한 감독이 되기 위해서 영화과에 진학할 필요는 느끼지 않게 되고 사회와 문화, 사람들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연세대 사회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그의 일상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으로 스스로 영화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매일 영화에 푹 빠져 있던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영화 동아리를 직접 만들게 된다. 그 동아리의 이름은 노란문. 그냥 동아리방 문 색깔이 노란문이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미치광이 영화광이 한 명 학교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 금세 많은 이들이 노란문에 들어오게 되고 봉준호는 알바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드디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다. 그렇게 1993년 역사적인 봉준호의 첫 단편 영화인 백색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살인의 추억의 무식한 형사 조영구 역을 맡았던 배우 김뢰하이다. 그는 봉준호의 대학 동기 소개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출연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김뢰하는 나중에 봉준호 감독 여러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백색인은 18분 정도의 단편 영화로 한 셀러리맨이 잘린 손가락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고 있다. 이때부터 봉준호 감독의 특유의 사회 문제나 계급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준호는 겸손한 사람이다.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본 후 그 자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진학하여 전문적으로 영화를 공부하게 된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가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되는 데 영향을 주는 한국의 좋은 영화계 선배들을 만나게 된다. 그 무렵 봉준호는 1994년 두 번째 단편 영화 프레임 속의 기억들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졸업작품으로 세 번째 단편인 지리멸렬을 만들게 된다. 영화는 늘 그렇듯 사회적 비판을 담은 풍자 영화로 높은 지식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편협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 인기 있던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 영화를 통해 봉준호는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밴쿠버 영화제와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기 시작한다. 그에게 장편 영화 감독의 데뷔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도 종합예술이라 불리는 장편 영화 데뷔는 정말 선택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그만큼 영화 감독이란 직업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만큼 쉽지 않고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러던 중 봉준호는 귀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우노필름의 차승재 대표이다. 그의 졸업 작품을 눈여겨본 차승재 대표는 그에게 우노필름에서 스태프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몇 년 뒤 장편 영화 데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는 모두 알듯이 플란다스 게이다. 사실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한 실종된 강아지를 찾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블랙 코미디 장르인데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래도 봉준호를 믿고 차승재 대표는 이 영화를 제작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2000년 2월에 개봉된 이 영화는 초라하게 관객수 10만 정도에 그치고 흥행 참패를 하고 만다. 봉준호 감독에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결과에 가까웠다. 그러나 의외로 해외에서의 반응은 괜찮은 편이었다. 봉준호는 이 영화로 제3회 디렉터스 컷 어워드 올해의 신인 감독상, 제19회 미넨 국제영화제 신인 감독상, 제25회 홍콩 국제영화제 국제영화 비평가상을 받았으나 국내 흥행에 실패하여 차승재 대표를 볼 면목이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승재 대표는 봉준호 감독의 재능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봉준호는 다음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자신을 믿어준 차승재 대표와 평단, 관객 모두에게 찬사를 받는 영화를 만들어서 보답한다. 어린 시절 나는 영화광인 친구를 따라서 이름도 모르는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았던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영화 속에 빠져들었고 영화가 다 끝나고 난 후 밀려온 수많은 감정들에 나는 며칠간 영화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 그 이후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서 영화광이 되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영국 날 보러 와요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한국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다. 이 영화 또한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봉준호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송강호 배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송강호 배우는 갑자기 넘버3, 공동경비구역 제1세, 쉬리 등에서 주연급으로 성장해서 주가가 치솟고 있었다.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송강호가 무명이었을 때 그는 여러 영화에서 오디션을 보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봉준호 조감독이라는 사람이 음성 메시지로 연락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오디션에 떨어졌지만 다음번에는 꼭 함께 할 거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때 송강호는 봉준호라는 이름을 기억 속에 남겨두고 이 사람과 꼭 한번 영화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이 두 천재의 만남으로 인해 살인의 추억은 대박이 나고 봉준호는 단숨에 충무로에서 주목받는 감독이 된다. 살인의 추억을 촬영할 당시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촬영을 해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스케치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스태프들과 공유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다. 그 이후 그의 별명은 봉테일이 된다. 2003년 개봉한 살인의 추억은 관객 수 500만 명을 모으며 그의 흥행 1위를 차지하고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게 된다. 봉준호가 존경하는 감독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알프레드 히치콕과 마틴 스콜세지가 있다. 그는 히치콕의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스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항상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스펜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늘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봉준호 감독이 세 번째 영화로 괴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CG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에 해외팀과 작업하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고 괴수 영화는 사실 무모한 도전이고 잘못 만들면 B급 영화 같은 느낌이 나기에 분명 유치하게 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봉 감독에게 귀인인 송강호는 이때 자신의 출연료를 모두 제작비로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이번에도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 영화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여러 그래픽 회사와 계약을 하려 했지만 높은 제작비로 인해서 모두 무산이 되고 결국 괴물의 시나리오를 아주 좋게 본 주라기 공원을 CG 작업한 오퍼나지와 함께 만들기로 결정한다. 아주 꼼꼼하게 영화를 촬영한 봉 감독은 자신이 있었다. 대다수가 괴수 영화가 큰 성공을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보란듯이 관객수 1000만을 기록하는 대히트작이 된다. 사실 CG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분들도 많았지만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낸 봉 감독은 이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서서히 자신이 장르가 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네 번째 작품 원빈과 김혜자와 함께한 마더는 관객수 300만 명을 기록하며 평론가들에게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한 다섯 번째 작품 설국열차는 국내에서만 900만 명 관객수를 동원하며 세계에서 주목하는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봉준호 감독은 여섯 번째 장편 영화를 넷플릭스와 작업하며 500억 원을 들여 옥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여러가지 극장주들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설국열차와 옥자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드디어 일곱 번째 영화 기생충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된다. 그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게 된다. 이때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서 수상소감을 준비하지 못한 봉 감독은 12살의 소심한 소년이 이런 큰 상을 받을 줄 잘 몰랐다고 말합니다. 뒤이어 기생충은 2020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 100년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영화 기생충은 늘 봉 감독이 고민하던 사회의 계층 문제인 상류층과 하류층이 만나는 블랙 코미디로 완벽하기까지 한 내용과 설정, 미적인 시각 효과 등이 최고에 달한 작품으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극찬을 받는 영화가 된다. 12살의 평범하고 소심했던 한 소년이 단 7편의 영화로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른 것은 봉준호 감독이 늘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늘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8번째 영화는 어떤 것일지 정말 기대가 된다. 저는 신과 함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